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위기 극복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 생산, 예산 칼질, 장관 해임 건의안 남발 등 대선 불복과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관한 국민의힘 우리 당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리,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자신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정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계속사업 감액 예를 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되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서 정부 예산안 304억 대비 무려 54.3%인 165억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지만은 5%인 2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갖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은 지난해 952억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우리 정부가 566억 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또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소위 ISMR 지원 사업은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은 정부안 285억 원에서 29억 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예산은 무려 33%인 19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분양주택 융자 이러한 예산은 무려 81.6%인 1조 1,4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 기회를 박탈하고 새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다음 이재명 공약 및 문 정권 실패한 정책 중에서 일방적으로 정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사업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사업 예산은 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액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무려 3,161억 원이나 정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 5천억 원이나 정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665억 원 정액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제대로 하지 않던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노조 파업 관련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지만은 화물연대는 불법적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이 났고 철강, 석유화, 시멘트 등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차 출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찾아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철도노조 등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불평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언제라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총파업의 목적은 정권 출범 초기에 공권력을 하려 하는 등 매우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파업 현장에 정권 퇴진 피켓이 등장하고 과격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라이터를 투척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불법 파업마저 정권 퇴진 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부는 불법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자유시장 경제 및 공정언론 파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3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적 경제 3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입니다. 소중한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 1조여 원이 지원되었는데 특정 단체 혈세가 중복 지원되거나 특혜성 지원이 된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집회 주도 단체에 수천만 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연대는 서울시에서 활동보조금으로 약 5,500만 원을 받아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같은 친북활동을 벌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를 만들어서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장악 시도입니다. 어제 가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입니다. 지금도 언론 환경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을 완전히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서 공정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적으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릅니다.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난 원구성 협상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가방위원장을 고집했던 이유도 결국 방송 장악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만약 이 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처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청구서가 122만여 명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 숫자가 무려 31.2%나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 과세 인원도 전년 대비 무려 50.3%나 늘어난 2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과세 금액은 약 4.1조 원으로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4천억에 비해서 무려 10.3배나 증가했습니다. 1주택 과세 금액은 2,498만원, 약 2,500여만 원으로 5년 전보다 2,498억 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16.5배나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1주택자 중에서 52%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 1월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을 밝히자 이재명 후보는 잘하셨습니다.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다고 감세 주장을 부인하고 안면 몰수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세 유예 반대입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 다수의 민주당 당원조차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유예 반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투자 위축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부작용과 혼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반대를 알면서도 금투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도적 알박기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마저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법 파괴의 진짜 목적이 사법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둘러싼 검찰 수사 무력화에 있었음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의 증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만배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대장동의 주범, 대장동의 거분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수사 왜곡, 축소, 은폐, 검찰권 남용은 반드시 이번 수사 기회에 함께 수사되어서 검찰의 시스템 파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 MOU 체결 등 세일즈 외교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위기 극복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 생산, 예산 칼질, 장관 해임 건의안 남발 등 대선 불복과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이태원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의 소재로 악용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 세월호 촛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를 흔들고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예산 법정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치를 복원하고 위기의 순간에 국회가 정치권이 또다시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서 국가적 위기를 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